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일러의 공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증명이 아니라 느낌적 이해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설명드릴 겁니다. 단언컨대 거의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내용을 여기서 보실 겁니다. 일단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유명한 오일러의 공식이죠. 이 공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공식을 이해해 보려고 여러 책이나 설명을 보면 증명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증명은 이 공식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굳이 증명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 공식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수학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옳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느낌이 안 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론 몇몇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러 자료들에서 기하학적 설명으로 잘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돌이의 수학노트 채널에서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해되지 않고 남는 문제가 있죠. 여기서는 그걸 샅샅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1차적인 답은 간단합니다. 물론 이 설명을 생각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출발점은 복소평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이피어 상수 1을 중심으로 표시해 봅니다. 허수축을 포함해서요. 이를 위해서는 일단 네이피어 상수 1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이피어 상수가 이렇게 정의되니까 이 부분을 허수와 결합해서 그려봅니다. 먼저 이렇게 그리면 이 점은 이 값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 분모를 키워 봅니다. 이렇게 허수축의 길이를 반으로 나누고 이것이 2번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됩니다. 여기서 왜 제곱, 즉 곱하기가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분모를 4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 값이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분모와 지수를 무한대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즉, 이 점이 곧 이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변형을 하고 이것은 곧 x분의 i를 하나의 값으로 볼 때 여기까지가 2가 되어서 전체는 2의 i승이 됩니다. 이때 이 길이는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가 변해서 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중간 단계에서 길이가 좀 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무한히 잘게 쪼개지면 그 길이는 1에 수렴합니다. 그럼 허수축의 높이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출발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높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제곱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반의 반으로 나누어서 4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분모를 2배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이렇게 되지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이 길이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길이가 2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이 2는 호도법의 정의에 따라서 이 각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의 자리에 세타를 넣은 것인데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호의 각이 세타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자 한다면 r을 넣어서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은 이 길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일러 공식을 이해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오일러의 공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I 사인 세타입니다. 세타는 여기 이 각입니다. 자, 그럼 다 이해되었나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 오일러의 공식을 활용해서 여러 문제를 푸는 데는 충분합니다. 공식을 외워서 쓰면 되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해되지 않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잘 알기 어려워요.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덜 된 부분,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소평면을 XY 직교 좌표 평면으로 바꿔봐야 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복소평면이 아닌 직교 좌표 평면에서 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방 생각하면 복소평면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밑변과 높이는 각각 이렇게 됩니다. 어려움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허수기호 i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오일러의 공식처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소평면에서는 수직축이 i축이었기 때문에 I 사인 세타라고 썼으니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이 점은 이렇게 됩니다.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일러 공식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직교좌표계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복소평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서 변항 x를 n으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i를 y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았듯이 여기 1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걸 x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이 부분이 2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즉 x 때문이죠. 직교좌표계에서 이 x를 1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복소평면에서는 이게 되었는데 왜 직교좌표계에서는 이게 안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직교좌표계와 복소평면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수학책에서 이 차이를 언급하는 것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개비 저의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수학자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그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두 평면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는 xy축의 값, 즉 두 길이가 독립인데 복소평면은 종속이라는 것입니다. 직교좌표계에서 두 축의 값이 독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두 길이가 같다고 정하면 A와 B는 같은 수이고 다르다고 정하면 다른 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정식이 있으면 이 그래프는 직교좌표계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x축의 길이가 이만큼이 1이라고 정했고 y축의 길이는 이만큼이 1이라고 정한 거죠. 일반적으로 직교좌표계에서 가로, 세로의 길이는 같게 정하지만 이게 직교좌표계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소평면은 다릅니다. 복소평면의 정의 속에 이미 가로축의 길이와 세로축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가 같을 때 오직 그때만 A와 B의 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복소평면에서는 한 점이 있으면 가로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 하나의 수로 표시할 수 있지만 직교좌표계에서는 한 점이 있을 때
가로, 세로, 길이로 좌표만 나타낼 수 있을 뿐 이것을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는 한 방법이 벡터를 수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인데 여기서도 i와 j의 공통의 값, 즉 기준값이 무엇인지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여기서는 기준값이 실수값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일러의 공식을 가만히 보면 이쪽에도 밑변과 높이 두 개의 값이 결합되어 하나의 수가 되어 있고 이쪽에도 길이와 각도라는 두 개의 값이 결합되어 하나의 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이 하나의 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복소평면만의 독특한 성질이고 이 때문에 직교좌표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부분이 네이피어 상수의 정의를 바탕으로 복소평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 팟개비가 파헤친 오일러의 공식의 신비로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